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더위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3도에서 26도에 머물겠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까지 5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다가 주말에 다시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강원도가 사과 재배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원도 사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전략 함께 살펴보고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5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농가 소득이 5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통계포털의 2025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 도내 농가 소득이 5,60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의 시도 가운데 제주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쌀값과 한우 가격 상승, 스마트 농업 확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이 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 선거인수가 13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년 전보다 6천 명 정도 적은 건데요. 또 강원도 선거인수는 전국 대비 3% 정도를 차지합니다. 강원도의 선거인수를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은 132만 6천여 명,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각각 1,000여 명씩입니다. 선거인 연령대는 60대가 21%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걷기 여행과 역사문화 체험을 결합한 관광형 시티투어 버스 상품인 트레킹 버스를 운영합니다. 이 버스는 매주 토요일 운행하는데요. 운행 노선은 구룡사와 강원 가명, 성황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8월까지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노후교량 3개를 보수합니다. 보수 대상은 평창읍의 이마교와 주진교, 하일교입니다. 해당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표면 정비와 기둥 보강 공사가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또 지역의 주요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 증가와 함께 품질 경쟁력까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최익창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최익창입니다. 네. 자,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재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재배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생산 규모가 좀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사실상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랬죠.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배 적재가 점차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의 사과 재배 비중이 과거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강원도는 과거 1%도 안 되던 그런 전국 비중이 최근엔 6%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재배 면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강원 사과 재배 면적은 2000년 약 300헥타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000헥타르 가까이 수준까지 확대되었거든요. 약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최근 강원 지역 평균 기온도 과거보다 약 2도씨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 적재가 북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미래 사과 산업이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치로 설명을 해주셔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확연히 늘었는지 와닿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생산이 늘면서 그만큼 강원도 사과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품질이 좋아진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강원도의 재배 환경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강원 주요 사과 산지를 보면 해발 고도가 비교적 높고 일교차가 크고 또 기온이 서늘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사과의 당도와 착색 형성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차이가 실제 시장 가격으로 확인된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서울의 가락시장 기준으로 보면 같은 후지 품종인데도 강원 사과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7,114원으로 경북보다 약 45%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강원과 경북이 함께 거래된 그런 공통 품종 19개 가운데도 14개 품종에서 강원이 더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즉 시장이 강원 사과의 품질 경쟁력을 실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는 후지뿐만 아니라 가몽이나 시나노 골드 같은 신품종에서도 그런 경쟁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과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달달한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선물용일 때는 특히나 이제 겉에 붉은 착색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맞습니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사과가 결코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사과 이민을 오는 농업인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강원도 사과 재배 농가 수의 변화 추이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기준 강원도 사과 재배 농업 경영체가 있는데 그때 4,120건으로 2015년과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산지에서 사과 농사를 짓던 숙련된 농가들이 강원도로 재배지를 옮기거나 또 추가적으로 추가 투자하는 그런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사과 이민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단순히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강원 사과가 시장에서 실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농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구매 요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시장에서 좀 어떤 거래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사실 중요한 건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거래량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강원 사과의 가락시장 거래액은 2019년 약 12억 원에서 2025년 약 72억 원 수준까지 6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거래 물량도 같은 기간 557톤에서 965톤까지 확대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비싼 프리미엄 상품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강원 사과의 품질과 상품성을 실제 구매로 인정하고 있다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품질이
보장이 된다면 기꺼이 또 소비자들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이어도 구매를 결정하죠. 네, 맞습니다. 자, 기존 사과 주산지와 비교해 봤을 때 품질과 거래량 모두에서 경쟁력이 그만큼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바로 사실 그 부분이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강원 사과는 분명히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 강원 사과의 누적 그 가격 프리미엄 호가는 약 52억 원 수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예. 특히 작년만 해도 약 1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강원 사과 그 농가들의 소득률은 64.2%로 경북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예. 그 지금 잘 나간다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간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재배 면적이 더 늘고 분명히 다른 산지에서도 재배 기술이나 유통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이 같은 품종만으로는 지금 같은 그 강원도의 가격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성과에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 좀 미래 경쟁력을 준비해야 하는 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품종 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결국 장기 경쟁력의 핵심은 품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배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만 품종은 품질이나 저장성, 수확 시기, 기후 적응성을 결정하는 기반이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 강원 사과의 프리미엄은 물론 재배 환경이 만든 그런 품질 우위와 또 희소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 확대나 또 다른 지역의 저장 유통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기존 주산지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후변화 흐름을 보면 앞으로는 강원 고랭지를 중심으로 재배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기존 주산지 환경을 기준으로 그런 개발된 품종이 미래 강원도의 그 환경에도 최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과 품종 개발에는 보통 17년이나 2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강원 환경에 맞는 품종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 확보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까지 예측을 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후변화로 강원도가 사과 재배의 적지로 떠오르면서 현재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 면에서 품종 전략 중요성 알려주셨는데 이외에도 강원도의 사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예, 저는 그 핵심은 강원도 안에서 품종을 기획하고 실증하고 확산하는 구조를 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 품종을 가져와 심는 수준을 넘어서 강원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을 우리 지역 안에서 직접 검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사과 연구 기관과 또 시험포, 농가, 산지 유통이 함께 연결되는 연구, 실증, 보급 이런 체계된 구조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앞으로는 단순 생산량 경쟁보다 그런 지역 단위의 품종, 기술, 유통, 역량 자체가 그런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아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특화 전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강원 사과는 지금 단순히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그런 기후변화 시대에 강원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경쟁력이 계속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품종과 품질 그리고 미래 준비가 함께 가야 하고요. 지급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강원 사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변화 속에서 강원도가 사과 재배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좀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한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대로 앞으로 다양한 품종 개발과 재배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제 사과하면 강원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의 최익창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관설동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여행과 음악, 문학을 통해서 나만의 책을 만드는 특별한 동아리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설동 작은 도서관의 독서 동아리 여행과 문장이 시민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집 앞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이 작은 도서관들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네. 있으신가요? 이 지역 곳곳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한 이 작은 도서관은 책 빌리는 공간을 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이웃과 정도 나누고 독서를 같이 즐기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책장을 넘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관설동 힐스 북라운지 작은 도서관의 독서 동아리인 여행과 문장에서는 이웃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또 본인의 삶을 한 권의 문집으로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의 독서 동아리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힐스북 라운지 작은 도서관의 윤재식 관장님에게 자세한 동아리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행과 문장은 여행, 음악, 문학을 함께 연결해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문장으로 기록해보는 인문학 독서 동아리입니다. 권순영 시인과 함께 여행과 음악을 소재로 한 한국 현대산문 20편을 읽고 글쓰기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원주 부른 지역의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을 탐방하는 문학기행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생활 인문학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참고 교재는 윤 작가가 편저한 한국 현대산문 앤솔로지 느낌 그게 뭔데 문장이라는 책하고 불멸의 문장들 등 2권이며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여행과 음악, 문학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해보는 인문학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여행과 음악을 소재로 한 산문 20편을 함께 읽습니다. 기형도, 김중혁, 이육사처럼 잘 알려진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들의 문장을 통해서 삶과 기억을 돌아보고 관련해서 대화를 함께 나누는데요. 네.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9월 22일까지 총 10회차 과정으로 격주 화요일 퇴근 이후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활동이 진행됩니다. 훌륭한 작가들이 쓴 문장과 글을 함께 읽고 또 이 교실 안을 벗어나서 직접 나가보는 문학기행도 진행이 되는데요. 원주의 숨은 문학 거점들을 직접 탐방한다고 합니다. 원주 불온 지역에 위치한 조선시대 천재 시인 손곡 이달 선생의 문학 시비나 찬란한 역사를 품은 법천사지, 거돈사지 일대를 함께 가서 걸으면서 문학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도 계획이 돼 있는데요. 윤재식 관장님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행과 책, 음악을 좋아하고 자신의 삶을 문장으로 남겨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힐스북 라운지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인문학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 각종 특강을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푸름 사진작가 특강을 했고요. 또 이예순 사진작가 특강, 또 6월에는 또 시인 특강도 있습니다. 이 검색하면서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자주 클릭해서 참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오고 또 낭독회까지 진행된다면 참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까요? 네, 여행과 책, 음악을 좋아하고 내 삶의 순간을 문장으로 한번 기록해 보고 싶다. 이런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매 기수 선착순으로 12명 정도로 도란도란 밀도 있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오늘은 이혜순 사진작가의 특강이 예정돼 있고 6월에는 유명 시인의 초청 특강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고 또 참가비가 전액 무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작은 도서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풍성한 인문학을 누릴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볼게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죠. 횡성군이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이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 건강 통계와 지역 간 비교 통계 생산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선정된 표본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877명으로 가구 선정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책임대학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한 6명의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 행태, 의료 이용, 삶의 질 등 168개 문항에 대하여 1:1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모인 소중한 데이터는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횡성군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사업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조사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네, 지역의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횡성군 무인 민원 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횡성군이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6일 개정된 횡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추진되었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24종 증명서 가운데 기존 유료였던 33종의 수수료를 추가 면제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 발급 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추가 무료 발급 대상에는 주민 이용이 많은 토지, 지적, 건축 분야 9개 종류가 포함됐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이 대표적이며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차량 관련 4종과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 18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고요. 이 밖에 농지대장과 어선원부도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횡성군은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관내 26곳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민원창구 방문과 대기 없이 가까운 발급기를 통해 각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은 이번 조치로 민원창구 업무와 정산, 자금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원 만족도 향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육 분야 소식 들어보죠. 지역 기관들이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고요? 네, 횡성교육지원청과 횡성문화원이 2026년 횡성지역교과서 개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협약은 개정된 교육과정 도입으로 중학교 학교 자율시간 운영 및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횡성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된 내실이 있는 지역화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 교육 콘텐츠의 공동 기획 및 개발, 교육 자원 및 향토 자료의 상호 공유와 활용, 지역사 연계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반 마련, 지역 유관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 등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으로 사업 총괄 기획과 예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횡성문화원은 전문적인 향토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통해 지역 교과서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 교과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제작을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학교에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이번 협약이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먹거리를 반값으로 즐기는 여행비 환급 이벤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물가 시대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골목 상권의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줄 반값소 횡성 반값 여행이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관광객들은 횡성 관내 관광업종에서 지출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를 모바일 횡성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 여행을 계획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근 지역 및 횡성, 원주, 홍천, 영월, 평창, 양평 거주자는 제외되며 혜택은 여행 인원과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하니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여행 시작 최소 하루 전까지 횡성 반값 여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